안녕하세요, 여러분. 포커스 코리안 정 선생님이에요.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사과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살펴보려고 해요.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에게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할 수 있잖아요. 그럴 때 죄송합니다나 미안합니다 말고도 사용할 수 있는 자연스럽고 예의 바른 표현들이 있어요.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그런 표현들을 몇 가지 살펴볼게요. 오늘 이야기의 대본과 문법 설명, 추가 예문은 페이트리온에 올려놓을게요. 그럼 잘 들어보세요. 먼저 첫 번째 표현은 죄송합니다와 미안합니다예요. 가장 기본적인 표현이죠. 처음 한국어를 배울 때 초급 수준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사과 표현들이에요. 그런데 이 두 표현에도 차이가 있어요. 먼저 미안합니다는 친한 사이에서 편하게, 캐주얼하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. 그래서 친구나 가족처럼 가까운 사이에서 쓰면 좋아요. 그리고 한국에서는 높임 표현을 쓸 때 나이도 정말 중요하잖아요. 미안합니다는 나하고 나이가 비슷하거나 나보다 어린 사람에게 쓰는 게 더 좋아요. 반말로는 미안, 미안해 이렇게도 많이 써요. 그런데 죄송합니다는 좀 더 격식 있고 예의 바른 표현이에요.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쓰거나 아니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쓰는 게 좋아요. 그리고 처음 만난 사람이나 안 친한 사람에게도 죄송합니다를 쓰는 게 좋아요. 그래서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하고 부딪혔을 때나 직장에서 사과해야 할 때, 아니면 손님에게 사과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죄송합니다가 더 어울려요. 미안합니다는 죄송합니다보다 좀 더 편한 느낌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사과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차이가 있으니까 상황에 따라 더 자연스러운 표현을 쓰는 게 좋아요. 두 번째 표현은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. 예요. 먼저 진심으로는 거짓말 없이 진짜 마음 깊이 생각하는 걸 이야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. 예를 들어서 진심으로 축하해요.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 이런 식으로 써서 내가 진짜 100%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을 때 쓸 수 있어요.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는 정말 마음 깊이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걸 전달하는 표현이에요. 사과드리다는 사과하다의 높임 표현이에요.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. 그래서 사과할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반말이고 사과드려요,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높임말이에요. 그 중에서도 습니다를 써서 사과드립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아주 정중하고 예의 있는 표현이에요. 그래서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주 예의 있고 공손하게 사과를 할 수 있어요. 공식적인 자리나 회사에서 아니면 윗사람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아요. 만약에 이메일이나 문서에서 더 예의 있고 공식적으로 쓰고 싶으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. 이렇게 이야기해도 좋아요. 그리고 반대로 친한 친구 사이에서는 반말로 진심으로 사과할게 아니면 진심으로 미안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. 세 번째 표현은 송구합니다 예요.
죄송합니다보다 더 정중하고 격식 있는 표현이라서 사실 일상에서 우리가 쓸 일은 많이 없어요. 일상생활보다는 뉴스나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니면 회사의 공지사항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에요. 가끔 뉴스를 보면 정치인이나 회사 대표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사과할 때가 있잖아요. 그럴 때도 자주 볼 수 있고 아니면 공식 발표나 문서, 이메일 같은 곳에서도 종종 볼 수 있어요. 뭔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정중하고 예의 있게 사과하는 표현이에요. 예를 들어서 회사의 실수로 고객에게 피해를 줬을 때 회사 대표가 고객들에게 사과를 할 수 있어요. 그럴 때 이번 일로 불편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송구합니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. 아니면 어떤 정치인이 개인적인 일로 스캔들이 터진 거예요. 예를 들어서 가족이 불법적인 일을 한 거죠. 그럴 때 그 정치인은 인터뷰에서 가족 일로 물의를 일으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합니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. 사실 송구합니다는 사과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 말고도 부끄럽거나 마음이 불편하다는 의미도 있어요. 그래서 사과를 할 때도 쓰고 뭔가 말하기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도 써요.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보통은 정해진 상황에서만 쓰는 표현이니까 이건 다음에 따로 설명할게요. 사과하는 의미의 송구합니다도 일상에서 자주 쓰는 표현이 아니라 아주 격식 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용하는 사과 표현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. 네 번째 표현은 많이 속상하셨죠? 예요.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과할 때 딱 미안합니다. 아니면 죄송합니다. 이렇게만 이야기하지는 않고 앞 뒤에 다른 이야기도 같이 하잖아요. 그럴 때 사용하기 좋은 표현이에요. 많이 속상하셨죠는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에 공감하고 위로할 때 쓰기 좋아요. 단순히 사과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해주는 태도를 보여주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보다 많이 속상하셨죠? 정말 죄송합니다.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상대방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 것 같아요. 친한 친구에게는 반말로 많이 속상했지, 정말 미안해,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. 다섯 번째 표현은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, 예요. 이 표현도 사과할 때 죄송합니다나 미안합니다 하고 자주 같이 쓰는 표현이에요. 원래 생각이 짧다는 생각이 부족해서 결정을 잘 못한다는 뜻이에요. 그래서 사과할 때 이 표현을 같이 쓰면 자신이 깊이 생각을 못해서 행동이나 말을 잘못했다는 뜻이 있어요. 내 행동이나 결정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나 피해를 줬을 때 사용하면 좋아요.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어서 상사에게 보고를 하지 않고 어떤 일을 결정했어요. 그래서 직장 상사가 화가 난 거예요. 그럴 때 정말 죄송합니다.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.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. 아니면 내가 친구한테 농담을 했는데 친구가 그 농담에 상처를 받은 거예요. 그럴 때도 미안해, 내가 생각이 짧았어. 이렇게 사과할 수 있어요. 반성하는 태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기분을 풀어주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. 마지막 표현은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. 예요. 죄송합니다나 미안합니다로 사과를 하면서
다시는 같은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말이에요. 이 표현도 사과할 때 함께 자주 써요. 미안합니다나 죄송합니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. 이번에는 잘못했지만 이대로 관계를 끝내지 않고 계속 잘 지내고 싶을 때 자주 쓸 수 있어요. 상대방에게 사과하면서 동시에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니까 신뢰감을 줄 수 있거든요. 공식적인 자리, 공손하게 사과해야 하는 자리에서 사과할 때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.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일하다가 실수로 자료를 잘못 전달한 거예요. 그럴 때 자료를 잘못 보내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.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사과할 수 있어요. 앞으로는 실수하지 않을 테니까 한 번 더 자신을 믿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. 다시 안 볼 사이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는 관계에서 사용하면 좋은 표현이에요. 이 표현은 꼭 공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친한 사이에서도 쓸 수 있어요. 예를 들어서 내가 계속 약속 시간에 늦게 와서 친구가 화가 났어요. 그럴 때도 진짜 미안해.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. 이런 식으로 사과할 수 있어요. 아니면 비슷하게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할게. 약속해.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. 여러분,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사과할 때는 미안한 마음이 잘 전달되게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사과할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을 살펴봤어요. 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 다르니까 잘 알아두면 도움이 될 거예요. 오늘 이야기의 대본과 설명 자료는 페이트리온에 올려놓을게요.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